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8년 11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부동산 뉴스 짧게 읽어볼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이 부동산 분양시장도 얼어붙을 것이다. 냉랭한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왜 이렇게 안 좋게 보고 있나 봤는데, 일단 분양 경기 실사 지수라는 것을 이제 발표했는데 11월 전망치는 80.3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HSSI 지수, 분양 경기 실사 지수라는 게 이게 뭐냐 했더니 주택 사업자, 이제 분양하는 업체 대상으로 하는 거겠죠. 이걸 지수한 건데 100이 넘으면 경기가 좋은 것이고 100 이하면 반대, 경기가 안 좋은 것으로 본다 그래요. 9월달 같은 경우는 전망치가 119.6에 달해서 되게 좋았는데 10월에 92.1로 떨어지고 11월 전망치는 80대로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새 서울에 청약하는 거 보면 다 분양 완판 걱정이 없는 상황인 건데 왜 이렇게 떨어졌나? 좀 사실 개인적으로 이해는 안 가는데, 기사 해석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서 분양가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고 분양 일정 잡는 게 쉽지 않은 데다가 청약 관련 규제가 엄격해서 서울마저도 분양 경기가 한파에 가깝다고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분양 일정을 잡기가 되게 어렵고 분양가도 이렇게 제대로 책정하지 못하고 사업자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9.13 대책 후속 조치 일환으로 청약 제도 개편안 시행 등으로 해서 아무래도 수요를 좀 덜어내려고 하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니까 주택 사업자들의 분양 사업 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좀 시장이 안 좋아질 것처럼 걱정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서울은 그나마 나온 거고요.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11월 달에 HSSI 지수는 63.4에 불과하고 그나마 서울 유지한 데는 그나마 80대를 유지한 데는 서울하고 세종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되게 안 좋은데 나머지 지역들은 50에서 70 사이, 대구, 경기도, 제주가 70을 기록했고 그 이외의 지역은 50에서 60 사이로 엄청 안 좋다라고 해요. 전체적으로 분양 시장 자체도 전국적으로 되게 안 좋고 서울이 그나마 좋아서 80이란 거죠. 사실 저는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좀 더 갈 거다, 덜 갈 거다, 수요의 에너지를 사실 분양 시장에서 많이 보거든요. 일단 미분양 나기 시작하면 심상치 않아지는 거예요. 이유를 불문하고 미분양이 있다는 얘기는 수요층들, 매수자들이 굉장히 비관적이다라는 건데, 이제까지 서울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그래도 미분양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봤는데 일단 주산연에서는 의외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 서울도 일단은 꺾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일단 분양 시장에 대한 전망인 거고, 앞으로 분양하는 단지들이 어떤 청약 결과가 나올 건지, 그리고 실제 미분양이 쌓여서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아무튼 날씨 추워지면서 11월 달 넘어오면서 분양 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라는 주산연의 전망이 보이길래 한번 어떤 기사인지 읽어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 국회 예산처에서 부동산 세제 현황 및 최근 동향 보고서라는 것을 이제 발표했나 본데요. 자, 우리나라의 보유세, 거래세. 보유세는 집을 갖고 있으면서 내는 세금이고, 그 다음에 거래세라고 하는 거는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이죠. 자, 이제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스페인, 한국, 스웨덴, 독일, 스위스. 자, 일단 OECD 국가들 중에서 이제 평균치를 따져봤더니 GDP 말 그대로 이 GDP면 이게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인가요? 아이 민망해. 아무튼 우리나라 지역에서 나온 총생산 말하는 거잖아요. 그 총생산 대비 세액 비중 얼마나 차지하느냐인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일단 OECD 평균이 1.1인데 영국은 3.1. 보유세가 되게 높네요. 이 GDP가 낮은 거야? 보유세가 높은 거야? 아무튼 미국 2.6, 프랑스 2.6, 일본 2.0, 스페인 1.1, 그리고 평균이 1.1인데 한국은 0.8이라서 평균치보다
보유세는 약간 낮습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 높은 건 아니에요. 엄청 낮은 건 아니에요. 엄청 낮은 건 평균치보다. 뭐 독일은 0.4밖에 안 되고요. 우리나라 스웨덴이랑 같네 0.8. 그다음에 스위스는 0.2 정도 됩니다. 근데 거래세 비중은 어떠냐면 일단 GDP 대비 평균이 0.4래요. 0.4인데 그러니까 거래세가 그러니까 거래세로 걷어들이는 세금이 얼마나 큰지, 이제 세금 비중이 얼마나 큰지 봤더니 GDP 대비 0.4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거래세 비중들이 전 세계 OECD 국가들은 되게 낮은 것 같아요. 미국은 아예 없고, 예, 영국, 프랑스 0.7, 일본은 0.3, 스페인이 0.7, 스웨덴 0.3, 독일 0.4, 스위스 0.3, 대부분 뭐 아주 미미하게 0.5 미만으로 이렇게 좀 OECD 평균의 GDP 가격 대비 거래세 세액은 이렇게 낮은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1.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치 0.4에 비해서 4배 정도 높은 거죠. 그러니까 보유세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봤을 때 0.8로 평균치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고 거래세는 1.6으로 평균치는 0.4에 4배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거래세를 많이 걷고 그 다음에 보유세를 좀 덜 걷는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요. 자, 이 내용도 좀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가 보유세로 걷는 금액이 13조 1천억 원 정도인데 거래세는 25조 3천억 꽤 진짜 많네. 우리나라 거래세 비중이 이렇게 훨씬 높네요. 보유세 비중보다. 그러니까 세제 수입 자체가 거래세가 보유세의 거의 2배 정도 되네요. 2016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근데 사실 이 거래세라고 하는 거는 시점에 따라 다르죠. 이게 이 한 해를 딱 놓고 기준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6년은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거래가 특히 주택의 부동산 거래가 많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거래세가 거래세 세액 자체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겠죠. 만약에 내년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확 죽어가지고 지방은 하락장이라서 거래가 안 되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 규제에 따라서 사고자 하는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대출 규제 등으로 해서 가격도 좀 조정받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거래 안 되기 시작하면 아마 보유세랑 거래세 비중 자체는 완전히 확 달라질걸요. 그래서 어느 한 시점을 놓고 보는 거는 좀 맞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좀 잘못 놓친 부분이 있나 보네요. 지금 보니까 보유세 비중 같은 경우는 원래 지금 이 보유세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원래 1972년 0.3에서 보통 8, 90년대 0.5에서 6 정도 유지하다가 2005년 이후에 2007년, 8년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 가격 현실화하면서 0.9 정도 올라갔고 이후에 이제 0.8 정도 수준이 계속 유지되고 0.8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0.8이 계속 유지되어 왔다라고 해요. 근데 거래세는 제가 좀 전에 이렇게 거래량이 많거나 적을 때마다 좀 편차가 있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여기 기사에서 그 부분도 설명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1972년 0.7%에서 1997년 1.6%까지 증가한 이후에 부동산 경기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긴 했지만 2016년 1.5% 수준으로 큰 변동이 없다. 앞으로는 근데 좀 빠지지 않을까? 거래 안 되면? 이제까지는 사실 지난 몇 년간 계속 상승장이면서 거래가 많이 있었으니까 1.56이 유지됐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예정처는 우리나라 높은 취득세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부담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부동산 거래 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거래세를 좀 낮추려고 하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보유세를 높이겠다고 하면 거래세를 낮추려고 하는 움직임도 맞춰서 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겠죠.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부동산 공부하는 분들 이런 분들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해보면 요새는 서울 부동산 투자에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고 지방 부동산 관심 가지면서 공부하려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하고 특히 토지 투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토지 투자 별로 관심 없거든요. 예. 누가 준다고 하더라도 별로 받고 싶은 생각이 없어. 예. 완전 서울촌놈. 뭐 거의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보니까 토지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생각해보니까 이
주택 공급이나 뭐 이 택지 지구를 개발한다거나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하니까 뭔가 수용될 만한 토지를 미리 가서 사놓거나 개발 이슈가 있을 만한 지역에 가서 토지를 투자하는 게 어떠냐. 주택은 너무 규제가 많으니까 뭐 이런 니즈들이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이 없잖아 싶어요. 특히 근래 이제 3기 신도시,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3기 신도시는 아니지만 2022년 이후에 이제 주택 공급할 만한 택지가 부족할 수 있으니 추가적으로 택지들 확보하겠다. 이제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어디가 될 거냐. 그와 관련해서 얘기가 오가는 지역의 토지 투자들도 되게 많이 간다고 하고, 또 공교롭게도 보면 대북 문제도 항상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 쪽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토지가 어디가 가치가 있어질 거냐, 뭔가 산업단지를 만들든 뭘 하든 토지 가격 상승하면 동대가 어디 있겠느냐, 뭐 이제 이런 기준 때문에 토지들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토지 이슈가 있을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게, 기사에서도 얘기했지만 기획부동산주의보라고 하잖아요. 이런 토지 거래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기획부동산을 조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사실 이 자료를 밸류맵에서 여러 언론사에다 보도 자료를 낸 것 같은데, 올해 7월에서 10월까지 순수 토지 실거래를 분석해 봤더니 개발 제한 지역 그린벨트 안에 임야를 저가 매입해서 공유 지분으로 잘라가지고 매각한 행태로 보이는 사례들이 대략 뭐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 약 한 전체 거래수의 8%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런 기획부동산들이 개발 이슈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개발 지역 인근에 토지를 잘라서 뭔가 개발될 수도 없는 땅들을 갖다가 공유지분을 이렇게 파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일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 이제 그런 취지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 좀만 더 볼게요. 최근 기획부동산들은 무슨 경매, 무슨 옥션, 무슨 토지 정보 등의 사명을 이용하면서 마치 경매 회사로 위장하고 경매 물건을 매각하는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한 다음에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공유 지분으로 잘라가지고 물건들을 판다. 이미 이 사람들이 넘기는 과정에서 매입가에서 3배에서 10배 정도 수익을 붙여 팔고 있기 때문에 이미 내가 살 때 많이 비싸게 사는 셈이 되나서 실제로 이제 수익을 내기 어려울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 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부동산은 무조건 그 기획부동산 물건 사서 먹을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낮아요. 없다고 말 못하지만 거의 낮기 때문에 그냥 보시지 않는 게 좋겠다. 개인적으로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서울시 알짜 땅 안 팔리네, 해 넘기는 2.5조 원의 부지 매각이란 기사입니다. 서울시가 갖고 있는 땅들 좀 있죠. 개발할 수 있는 땅들, 마곡제구 안에도 있고 상암동에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지역도 있는데, 서울시가 이 땅들을 팔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못 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택도시공사 SH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지난 2일 마감한 강서구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 3개 블록 82,724제곱미터의 민간 사업자 공모에 응찰자가 하나도 없었다. 원래 이제 SH에서 마곡지구 땅 조성해가지고 팔잖아요. 필지 매각하고 있잖아요. 이제 9,905억 원에 컨벤션 시설, 호텔, 문화, 공연 시설, 업무 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예정된 부지를 팔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매수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상암동에는 진짜 벌써 언제예요? 랜드마크 빌딩 짓는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상암동 3단지 옆에 보면 하늘공원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 상암동 공원 위쪽으로 해서 DMC 랜드마크 부지 있잖아요. 이 땅도 옛날부터 벌써 2009년 10년 그때부터 팔려고 했는데 결국은 매각도 안 되고 지금 사업이 지금 못 가고 있죠. 여기도 그렇고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도 있는데 이것도 건물 한 27,743제곱미터, 이것도 거의 한 1조 규모네요. 9,374억 원 정도에 2016년에 팔려고 그랬는데 올해 안에 팔아야지 하다가 못 팔았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안 팔리고 있냐? 비싸서 너무 비싸게 판다. 그 돈 주고 사가지고는 우리가 접어야 별로 수익이 안 남는다라고 해서 이제 검토들 하다 민간 사업자들이 안 들어왔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일단 토지의 용도를 딱 정해놓고 분양하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아파트 지을 수 있도록 하게 해주면 이제 수익성이 나니까 많이 들어올 수 있지만, 컨벤션 시설, 호텔 4성급 이상 400실 이상, 문화 집회 시설 1만 제곱미터 이상 이런 식으로 그리고 원스톱 비즈니스 센터, 업무랑 문화 복합 시설,
컨벤션 센터 이런 거 중심으로 짓는 조건으로 1조 원을 내라 뭐 이런 식인 거기 때문에 그 돈 주고 지어가지고 수익 내긴 살짝 애매하다. 집을 좀 짓게 해주면 생각해 보겠는데 뭐 이제 그렇다는 거죠. 서울시에서는 집 짓게 해줄 생각은 없다고 하고 나머지 땅들에 대해서도 크게 이제 이 어떤 방향을 바꾸지 않은 선에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 건가 봅니다. 이제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 시티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랫동안 안 팔리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뭔가 공급 조건을 바꾸고 매각 가능성 전반을 따진 DMC 랜드마크 부지 개발 방향 설정 및 지구단위 계획 변경 용역을 해서 이게 나오면 좀 바뀔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곡이라든가 삼성동 땅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대로 보고 조건을 바꾸거나 하는 건 좀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 5월까지 진행되는 용역 결과를 참고해서 매각 여부와 시점 등이 결정될 거라고 보고 매각을 바로 진행할지 아니면 미래 행정 수요에 대비해서 장기적인 시점에 토지를 보유할지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뭐냐면 비싸서 안 팔렸다. 또는 이제 그 용도에 그 돈 주고 사가지고 민간 사업 시행자들이 남겨먹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유찰되고 안 팔리고 있는 거겠죠. 팔 수 있는 땅이면 벌써 팔렸겠죠. 이 시장이라고 하는 거, 민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냉정하고 무섭습니다. 근데 이 글에 보면 아주 그냥 뼈 아픈, 뼈 아픈 표현이 좀 그렇다. 뼈를 때리는, 예, 아주 그냥 뼈를 때리는 댓글이 딱 보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 내용이에요. 땅 팔아먹고 개발 못하게 여깃장 놓고 막는데 누가 사냐? 홍보 되게 많죠. 지금 이런 사례들이 있죠. 일단 뭐 GBC 같은 경우도 결국은 엄청 비싼 금액에 팔아먹고 취득세 많이 받아먹고 했지만 결국 GBC 개발 못하고 있잖아요. 현대차에서 지금 그게 현대차에서 GBC 매각한 게 언젠데 그죠? 개발 못하고 있잖아요. 여기만 그런가요? 그리고 지금 상암동에 있는 롯데몰 같은 경우도 땅 마찬가지로 상암 DMC 안에 있는 거네요. 그 땅도 팔아놓고 개발하려고 그랬는데 상생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안에 몰 들어오는 거는 허가 못 내준다라고 하면서 몇 년째 못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아서 비싸게 팔아서 돈 받아 먹는 건 받아 먹는 거고 그다음에 인허가권 관련해서 제대로 다음 단계가 진행이 안 되니까 민간 사업 시행자들 입장에서 허가를 안 내주는데 누가 이거 하냐고. 그러니까 민간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도 되게 리스크로 작용하면서 막 민간 투자가 안 들어오는 원인일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또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새 제가 막 잠도 되게 많이 못 자고 늦게까지 일이 막 많이 있어가지고 피로해서 혹시 못 느끼셨어요? 방송 녹화도 살짝 뜨문뜨문하는 것 같고 약간 근데 막 그 내년도에 대한 불안감 막 이런 것 때문에 또 부동산 경기 침체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막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TV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